안녕하세요. 영어 아카데미 수학 담당 수경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중3 C반 여러분과 함께 2차 방정식의 활용부터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내준 과제 부분은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모르는 문제 있으면은 유튜브 채널 밑에 댓글창에 남겨주셔도 몇 번 모르겠어요 라고 남겨주셔도 되고요. 제 핸드폰 번호 다들 알고 계시죠? 거기에다가 문자로 몇 번 풀어주세요 라고 하면 제가 다음에 문제풀이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이 과정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책입니다. 녹색 책, 개념책이에요. 개념 유형, 개념편 114페이지 2차 방정식에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용이란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 그냥 처음부터 그냥 막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전혀 관계없고요. 이쪽에 빛이 비쳐가지고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활용 문제, 모든 활용 문제의 풀이 과정은요. 활용 문제 풀이 과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뭐예요? 미지수를 어떤 것을 미지수로 할 건지 정해야 돼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이미 미지수를 뭘로 정할지를 대충은 알려줍니다. 어떻게 알려주냐 하면 미지수를 정하는 방법은 이 미지수가 정해지려면 구하여라 라는 단어를 찾으세요. 또는 구하시오 라고 하는 것을 찾으셔서 그 앞에 나와 있는 구하여라 앞에 나와 있는 어떠한 내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미지수 x면 x, y로 놔야 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뭐를 세우면 되겠어요? 그 미지수 중에서 식을 세우고 그리고 그 식을 어떻게 하면 되죠? 풀기. 그리고 네 번째 조건에 맞는 값을 도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만 하면은 나머지는 우리가 풀었던 미지수만 정하기 이것만 결정을 하면 나머지는 그냥 인사처리로 쭉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풀어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개념하기는 놔두고 요거는 나중에 풀어줄 거고요. 바로 그냥 우리 문제로 가볼게요. 선생님이 문제는 여러분들 글씨가 잘 보이게 좀 확대를 했는데 이쪽 부분에 반사, 빛반사가 조금 심해요. 그래서 요 밑에 중간쯤에다가 놓고서 여러분들과 함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에서 볼게요. 그러면은 지워도 되죠? 지웁니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문제에 보면 연속하는 두 홀수의 곱이 143일 때 두 수를 자 여기 뭐가 나왔어요? 구하시고. 자, 구하는데 이 두 수의 특징이 뭐라고 나왔죠? 연속하는 두 홀수래요. 연속하는 두 홀수니까 홀수를 우리가 보면요. 여기다 적어볼게요. 1, 2, 3, 4, 5 쭉쭉쭉쭉 나간다고 하면 이 중에서 홀수 표시는 어떤 게 홀수가 돼요? 홀수가 되는 건 1, 그리고 하나 두 칸 건너뛰어서 3, 하나 두 칸 건너뛰어서 5가 홀수죠. 즉 어떤 한 홀수를 정하면 예를 들어서 3을 홀수 가운데 x라고 정하면 무조건 몇 차이가 나요? 2씩 차이가 납니다. 2씩 차이가 나면 어떻게 돼요? x에서 얘를 표현하면 x-2가 되고요. 그리고 5는 x에다가 플러스 2를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홀수는 몇 개씩 차이가 난다? 2씩 차이가 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럼 말 나온 김에 몇 개 좀 정리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저쪽 잘 안 보일 거예요. 연속하는 수에 관련된 거. 자, 연속하는 수에 관련돼서는 이렇게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연속하는 두 정수. 두 정수는 좀 그러니까 우리 갑시다. 세 개 갑시다. 세 개. 한국인은 정석 셋, 그죠? 세 정수라고 하면 선생님은 항상 이 세 개의 정수랑 세 개의 정수 할 거고 이따가 세 개의 짝수 홀수 할 건데 세 정수 하면 가운데 숫자를 항상 x로 놔요. 그러면 앞에 있는 숫자는 연속하는 세 정수니까 앞에는 x-1, 그 다음 x, 그 다음 x 플러스 1
요게 바로 연속하는 세 정수 방법이고요. 다음 두 번째는요. 연속하는 세 홀수나 또는 같아요. 모두 짝수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역시 중간 센터 부분에 가운데를 뭘로 놓는다고요? 가운데를 x로 놓습니다. 가운데 부분을 x로 놓고 여긴 2씩 차이가 나니까 x-2, 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연속하는 수 문제는 가운데 것을 3개면 3개, 물론 2개면은 이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면 되겠죠. 앞에 거 2개, 이렇게 2개를 선택해도 되고 이렇게 2개를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럼 문제 우리가 분석이 끝났으니까 이 부분이 있으면 따로 정리해 주시고요. 그 내용이 이쪽에 이렇게 나오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안 보일까봐 제가 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제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제로 들어가 보면 연속하는 이번엔 두 홀수의 곱이라고 그랬습니다. 두 홀수의 곱. 자, 이쪽에다가 반사가 좀 덜 된 데다 해볼게요. 그러면은 한 홀수를 x라고 잡으면 다른 한 홀수는 뭐가 돼요? x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이게 연속하는 두 홀수에 대한 표현입니다. 근데 두 홀수에 뭐가? 곱이 곱해야 된대요. 그러면은 143이라고 하면 식은 이렇게 됩니다. 식은 어떻게 되죠? x 곱하기 x 플러스 2가 143이고요. 그럼 전개해주면 x제곱 플러스 2x 143을 이항하면 마이너스 143은 얼마가 돼요? 0이 됩니다. 숫자 뒤에가 143이라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3이 나올까 해가지고 일단 두 자릿수 곱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143의 약수 쭉 해보시거나 아니면 좀 요령이 생기면 금방 풀 수 있어요. 요거는 인수분해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 x 어떻게 되죠? 플러스 13 x 마이너스 11은 얼마가 돼요? 0이에요. 13 곱하기 11이 하면 143이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x 값이 어떻게 돼요? x는 마이너스 13 또는 얼마예요? 11이 되겠죠.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네, 여기에서 뭐 특별한 얘기가 없잖아요. 그죠? 연속하는 홀수라고 했기 때문에 홀수라고 했고, 그죠? 홀수라고 했잖아. 홀수. 맞아요? 홀수는 자연수 중에 1, 3, 5가 아까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니? 여기에는 그렇죠. 뻔하죠? 음수 마이너스 13은 나올 수가 없고요. 이는 해당이 안 되고 우리 얼마? 그렇죠. 11을 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답이 될 수 있는 것 x가 11이 되면 당연히 x 플러스 2니까 얼마? 13. 그래서 연속하는 이 두 수는 11과 얼마가 된다고요? 13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안 됐나요? 됐나요? 좋습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탕얘기 필수 예제 2번입니다. 풀이 과정 적어 놓으시고 저는 지우겠습니다. 자. 사탕 165개를 남김없이 몇 명의 학생들에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하는데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가 학생 수보다 얼만큼이요? 4만큼 적을 때 뭐를 구하라고요? 또 나왔죠? 무슨 말? 구하시오. 그러면 우리는 학생 수를 뭐라고 해야 돼요? x라고 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쪽에 풀이 과정 들어갈게요. 필수 예제 2번. 자, 뭘 x로 놓는다고요? 일단 학생 수를 x로 놓고, 그죠? 그러면 사탕의 개수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한 사람이 받는 사탕의 개수가 학생 수보다 4만큼 적을 때, 4만큼 적을 때. 자, 그럼 한 사람이 받는 사탕 개수는 얼마예요? 한 사람이 받는 1인 사탕. 한 사람이 받는 사탕 개수는 학생 수보다 4가 적대요. 그럼 얼마? x-4개를 받겠네요. 됐나요? 똑같이 나눠준대요. 한 사람이 x-4개를 받는데 그때 학생 수가 x개이고요. 맞나요? 사탕은 165개가 있으므로 식갑니다. 식은 학생 수만큼 학생 수에다가 뭐를요? 사탕 수를 나눠주는 한 명이 받는 사탕 수를 곱해주면은 당연히 전체 사탕의 개수 얼마가 나와요? 165개가 나오겠네요. 자, 풀어주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이항시킬게요. 165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65는 얼마예요? 0이겠네요. 165. 자, 어떻게 나오죠? x 플러스 11 x 마이너스 15. 아마 15 곱하기 11을 하면 인수분해는 여러분들이 좀 해주셔야 돼요. 얼마가 나오냐면 인수분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x는 얼마? 마이너스 11 그리고 또는 15가 되는데 지금 구하는 게 누구예요? 학생수죠. 학생수이기 때문에 학생수가 마이너스 11을 음수가 나올 수는 없잖아요. 세는 게. 즉 학생수라는 부분에서 이 x가 뭐라는 걸 우리가 좀 짐작할 수 있어요. 이 x는 자연수로 등장을 하겠다. 맞아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답은 그러면은 얼마가 되겠어요? 그렇죠. 학생수는 몇 명이다? 15명이 되겠네요. 됐나요? x를 무엇으로 놓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쉬워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쿠키 문제 똑같으니까 여러분들도 충분히 풀 수가 있겠죠. 자, 풀이 과정 한번 보시고 저는 이제 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들이 보면 되게 힘들어해요. 뭐라고요? 되게 힘들어해요. 이 문제를. 뭐 물로켓이 나오고 뭐 실험해봐서 뭐 물로켓 쏘는 건 재밌고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제로 나왔을 땐 되게 깝깝해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류의 문제는 문제에서 이미 뭐를 줘요? 식을 줘버려요. 문제에서 뭘 준다고요? 식을 준다고요. 어디에 그 식이 나왔어요 지금? 바로 이 부분이죠. 지면에서 지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초속 25m로 쏘아올린 물로켓이 t초의 높이가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5t 미터라고 한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니까 바닥에서 쏜 거예요. 평지가 있으면 뿅 하고 쏴가지고 얘가 폼선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아주 편안할 겁니다. 맞아요? 그랬을 때 30m가 되는 것은 쏘아올린 지 몇 초 후인지를 고르시오 라고 했어요. 문제에 나왔습니다. 초속 25m로 나왔는데 여기에 t초 후에 높이에 대한 공식이 이거예요. 맞아요? 다시 한번 t초 후에 높이가 얼마라고요? 저 높이가 된다는 거고, 그죠? 그럼 저게 이미 주어진 뭐예요? 식이에요. 식이 주어진 거고 몇 초 뒤에 구할 거냐라고 물어봤으니까 t값 구하는 거예요. t값 몇 초 후에 높이가 30m 되느냐. 그러면은 자 볼게요. 높이는 t초 후에 높이는 식이 어떻게 된다고? 저식 그대로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얼마라고요? 25t라고요. 그러니까 t에다가 우리가 미지수 t에다가 어떤 숫자를 집어 넣느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높이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시간이 처음에는 점점 늘어나다가 어느 정점을 찍은 다음에는 쭉쭉쭉쭉 떨어지게 됩니다. 요 문제는 우리가 다음 단원에 배우게 되는 2차 함수에 활용해서도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볼게요. 어떻게 될 건지. 일단은 이게 식이라고 했으므로 2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2차 방정식으로 쓰면요. 필수의 제 3번. 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5t가 얼마라고요? 30m 되는 때는 몇 초냐? 30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넘겨주세요.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5t 마이너스 30은 0이 되고요. 아, 봤더니 여기에 얼마? 마이너스 5 플러스 25 마이너스 30 전부 다 5를 공약수로 가지고 있네요. 약분 된다는 말씀입니다. 기하게 하는 거 t 앞에 개수가 양수였으면 좋겠어요. 마이너스 5로 전부 다 나눠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은 0이 되고요. 그때 t는 어떻게 돼요? t 마이너스 2 인수분해 되죠. t 마이너스 3은 0이 돼서 t는 얼마가 되죠? 2 또는 얼마? 3. 아, 그렇다면 몇 초 후인지 구해보라고 했는데 출발할 때는 0초가 되니까 몇 초고 몇 초? 2초 또는 3초 후에 높이가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30m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어요?
바로 어떤 얘기냐면 지면에서 여기 그림을 보면 지면에서 로켓을 빵 쏘아서 이 로켓이 쭉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가 지면입니다. 지면 땅바닥. 그러면은 여기에서 1초 2초 뒤에 여기가 되고요. 여기가 3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쭉 1초, 2초 올라갔다가 3초에서 뚝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높이가 30m가 되니까 2초하고 3초 때에 뭐가 된다? 높이가 30m에 다다른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나요? 좋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는 이게 2번 문제인데요. 여기 번호를 안 썼네요. 여기가 1번 문제라면 2번 문제에 대한 풀이 이거 지우고 할게요. 2번 문제는 자 어떻게 된다고요? 중요한 거 지면에 떨어지는 것 이때 지면의 높이가 얼마예요? 당연히 0m지. 그러니까 아까 30m짜리에 들어갈 거를 뭐로 집어넣으면 돼? 0m로 집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5t가 높이가 얼마가 될 때 0이 될 때를 물어보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몇 초 뒤인지. 그러면은 똑같이 양변을 5로 나눠주면은 t 제곱 마이너스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5t는 0이 되고요. 이거 인수분해가 되죠. 공통인수 t로 묶어주면 t에 t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네요. 그럼 t는 0 또는 5가 되겠죠. 자, 아까 다시 그림으로 보면 그림이 이런 그림이에요. 빵 하고 쐈어요. 지면에서. 지금 출발하기 전에는 당연히 초가 몇 초예요? 0초가 되겠고 아까 1초, 2초, 3초 그리고 바닥에 떨어지는 게 몇 초가 된다고? 그렇죠. 5초가 된다는 얘기예요. 높이가 0이 되는 거 두 번 나오는 거죠. 이해됐나요? 나중에 와서는 이제 가장 꼭대기에 있을 때가 몇 초냐 또는 몇 미터냐 이렇게 물어보는 건 이제 2차 함수 활용해서 나올 것이고 지금은 그 바닥에 떨어지는 요 공식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림하고 같이 좀 봐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처음 보는 식을 새로운 식을 뭘 만들려고 당황하지 말고 저게 주어진 식이구나 저걸 이용해서 높이 부분이 뭐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집에만 있으면 뭐 하루 이틀은 여러분들 핸드폰 게임하고 그리고 뭐 컴퓨터 게임하고 그런 친구들 얘기를 좀 몇몇 들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후 밖에 생활을 못하고 집안에만 같이 있으면 좀 답답하고 그래요. 그죠? 조만간 우리가 학원 수업이 빨리 재개가 되면 그렇게 집안에만 딱 답답하게 있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콧바람도 좀 쐬고 좀 좋은 날이 있을 테니까 그때까지는 공부 중단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자기가 약한 부분이 있죠. 그죠? 예를 들면 준민이 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이제 조금씩 감 잡고 있잖아요. 그런 거 연습을 조금 더 틀었던 거 연습 더 해주시고 그죠? 우진이, 준민이 좀 연습 더 해야 되고 그죠? 틀린 문제 같은 경우 승환이는 좀 더 풀어봐야 되고 다음에 할인이라든지 채훈이는 문제 개념 플러스 유형이 딱히 문제가 없다면은 제가 좀 지정해주고 할인이 같은 경우는 뭐 하라고 그랬죠? 센수학하고 그죠? 그리고 채훈이 같은 경우는 뭐 서점에 지금 갈 수가 없어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지만 인터넷으로 시키든지 아니면 어떤 책을 사야 될지 저한테 고민스러운 거 있으면은 의논해서라도 빨리 어떤 문제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사 때 진정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거는 좀 공부의 하수예요.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찾아서 공부하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 또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를 2cm만큼 늘리고 세로의 길이를 4cm만큼 줄여서 만든 직사각형의 넓이가 72제곱cm일 때 청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또 구하시오. 그럼 앞에 뭐예요?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얘를 뭐로 놔야 된대요? x라고 놔야 되네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림에서 정사각형의 한 변이 바로 뭐가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x가 되겠네요. 당연히 여기부터 여기까지도 뭐가 돼요? x가 되겠고요. 그죠?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넓이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나요? 자, 이제 문제 풀이 들어갑니다. 이런 작업을 한 후에 뭐가 들어가야 돼? 문제가 풀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필수 예제 4번입니다. 필수 예제 4번에 일단 가로의 길이는 얼마가 되나요? 가로의 길이는 x에서 2cm만큼 늘렸죠. 그러니까 x 플러스 얼마가 되고 2가 될 것이고 세로의 길이는 x에서 지금 4만큼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x 마이너스 4가 됩니다. 다음에 직사각형의 넓이 너무 뻔하죠? 가로 곱하기 뭐예요? 세로 그대로 써주고 직사각형의 넓이 얼마? 72제곱cm라고 했습니다. 그럼 쓸게요. x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4는 72가 되고요. 빠르게 정리해야겠죠? 개수가 1인 거니까 합곱을 이용해서 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맞아요? 마이너스 8이 되고 이렇게 넘어오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72는 0이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0은 0이 되고요. 딱 인수분해가 딱 보이네요. 10하고 8이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갈게요. x 마이너스 10 x 플러스 8은 0이 됩니다. 그래서 x는 얼마가 되죠? 10 또는 얼마? 마이너스 8이 되는데 길이에서 뭐가 없다고요? 길이에서 음수가 없어. 마이너스 8 빼주고 그러면 결국 한 변의 길이는 얼마였다? 10cm였다.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고 쓰면 돼요? 10cm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은 풀이 과정 쭉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활용에서는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 정보를 미리 좀 정리해서 써주시면 어렵지 않게 나머지 식 만들어서 풀 수가 있어요. 이거 써놓지 않고 계속 이거 쳐다봤다가 다시 여기 왔다가 쳐다봤다가 다시 왔다가 이런 식으로 가면 중간에 분명히 실수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이렇게 정보를 좀 써 놔주세요. 알겠죠? 좋습니다. 다음엔 필수 예제 5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길 내는 방법이에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땅에 각각 일정한 일직선 두 도를 만들었더니 도를 제외한 부분의 넓이가 204제곱미터가 되었는데 이때 x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이렇게 잘랐대요. 이렇게 잘랐어. 그런데 가만히 보면 폭이 어때요? 똑같다고 그랬어요. xx로 폭이 똑같다고 했을 때는 요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을 때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붙어져요. 어떻게 붙어지는지 뭐 보면은 여기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만나서 이쪽에 이렇게 붙게 되고요. 그죠? 맞아요? 당연히 여기 요 부분하고 이렇게 옆으로 당겨서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돼요? 요 부분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럼 당연히 위에 있는 뭐하고 뭐를 얘하고 얘가 붙을 거고 여기하고 여기가 붙으면 그 그림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x만큼이 빠지는 거예요. 어디만큼이 빠진다고요? x만큼이. 여기에서는 그래서 딱 얼만큼이 빠져요? x만큼이 빠져요. 원래 크기가 이렇게 된다면은 도로 자른 만큼은 요만큼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해석을 하면 여기 가로가 얼마였고요? 20m였고 여기까지가 그죠? 그리고 세로가 얼마였다는 거죠? 15m였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도저히 난 눈으로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직접 요 모양에 뭐 축소해도 됩니다. 축소한 다음에 요대로 그림을 그려서 자른 다음에 한번 붙여보세요.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큰 종이에다가 큰 종이에서 조만큼을 오려낸 다음에 자른 걸 붙이면은 딱 그만한 크기 요만큼이 비어 있게 될 거예요. 잘라낸 부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눈으로 잘 익혀지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습니다. 제일 빠르고 그리고 정확한 방법은 포기 같은 도로 문제에서는 잘라서 붙여보면 이런 모양으로 세팅이 될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됐나요? 그럼 이런 모양이라는 거 적어 놓으실 시간 드리면 아니면 일시정지 하라고 그랬어요. 자, 바로 우리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식입니다. 필수예제 5번이에요. 자, 요만큼이 x라고 그랬죠. x만큼이 빠집니다. 가로의 길이는 얼마? 가로의 길이는 자, 20-x. 다음 세로의 길이는 얼마죠? 15-x. 자, 전체 넓이가 얼마가 됐대요? 204가 됐대요. 그러면 식 두 개 곱해야겠죠. 20-x 곱하기 15-x는 얼마라고요? 204. 전개해줘 봅시다. 전개해주면 어떻게 되죠? x제곱 됐나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5x 플러스 얼마가 돼요? 300이고요.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04는 0이에요. x제곱 마이너스 35x 플러스 얼마가 되죠? 96은 0. 96을 어떻게 해야 되나? 96이 나온다며요. 그럼 선생님 원시적인 방법 한번 써볼게요. 이 96은 어떻게 나오느냐? 96 소위소분해 하세요. 그냥 3, 2. 다음 얘는 얼마예요? 2에 6제곱 해가지고 나오는데 한 다음에 얼마죠? 1은 2에 12 2 8 2 4 2 자, 이제 여기서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35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되겠죠. 조합이 만들어내면 인수가 될 테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는 이렇게 보였잖아. 맨 처음에 할 때 이미 나왔어요. 3하고 96이 얼마로? 32. 이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돼? 35. 곱해서 96. 그렇다면 이거 두 개 더해서 35. 1차. 그럼 인수분해 바로 나오겠네. x-3. x-35는 얼마예요? 0이 되는데. 그래서 x는 얼마가 돼? 3 또는 얼마예요? 35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앞만 길어도 x의 길이가 이게 35cm가 될 수 있겠어? 말도 안 되죠. 35는 말도 안 되고. 그러므로 x는 얼마가 된다? 3cm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때 x의 값 x는 얼마? 3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됐죠? 활용이라고 했지만 같이 푸니까 그렇게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됐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114페이지하고 115페이지에 있는 선생님이랑 같이 푼 거 밑에 있는 겁니다. 유제 숫자만 바꿨다 비슷한 유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풀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숙제로 질문은 바로바로 유튜브 채널 댓글에다가 달아주셔도 되고 문자로 보내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페이지 몇 쪽부터요? 114부터 페이지 115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네, 질문 받고 현장감 있게 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좀 한계가 있긴 하네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숙제는 그 정도만 해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문제는 좀 아껴둘게요. 제가 아껴뒀다가 여러분들 질문 그 자리에서 좀 받고 그리고 첨삭이나 이런 부분 아니면 칠판 판서 수업을 할 때 그때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념 부분 나간 것만 여러분들이 꼭 문제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이따가 이제 우리가 2차 함수 그래프 부분에서 또 이제 개념 강의 또 들어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잠깐 기다려주세요. 끊고 가겠습니다.